속보가 나왔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12일 경찰 출석 안 할 것. 체포해야죠. 강제 구인해야죠. 지난 5일에 1차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게 5일 당일에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7일 지나면서 알려졌고 네. 그래서 2차 출석 요구를 12일에 했다. 그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관련해서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 체포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요건은 굳이 이제 3번 요구했는데 안 나오면 체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번째니까 예. 한 번 더 이제 의뢰 요구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나온다고 하면 체포해야 되겠죠. 저걸 가만히 둔다는 게 사실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더 지금 그 얘기들 나오는 거죠. 뭐 경찰이 사실은 전현직 대통령을 소환한 거는 경찰이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체포 관련해서 뭐 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다와 네. 이제 곧 특검이 시작될 거니까 그 시간을 좀 보내면서 특검에게 미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까지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던데. 네. 예. 저는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6개월이 거의 다 돼서 석방될 수도 있다는 거 구속 아니겠습니까? 기간이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당연히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김용현,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밖을 돌아다니고 또 뭘 모의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우선 윤석열은 무조건 다시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여론을 살펴봐도 뭐 퍼센테이지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재판에서 어제는 심지어 한동안 침묵 지키고 있다가 어제는 또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친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라디오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윤 원래 낙천적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보면 건강하고 낙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 관련해서는 이건 100% 무죄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는 지금 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전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낙천적이다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그러니까 게. 저희 윤석열, 김건희 구속해야 된다는 집회가 아직도 열리고 있어요. 네. 제가 가보면 그 이유가 되는 게 윤석열이 풀러난 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2차 가해예요. 계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입었는데 가해자인 윤석열이 계산책하고 보리밥 먹고 투표장 나타나서 비웃는 듯이 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가해서 저도 사실 구속수사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는 양심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이 누리던 막강한 권력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데다가 특검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약간 히스테리가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저는 빨리 최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예.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은 매일매일 가고 저는 있으니까. 솔직히 국정원이나 경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내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빨리 구속 수사하는 게 답이다라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윤석열이 재판 중에 반박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상부 지시라고 주장하는 계엄군의 수뇌부들에 대해서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히 거짓말이다. 군에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고 한다. 본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진짜 이 정신세계가 전 이해되지 않아요. 진짜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급해요. 시급해. 이거 감방 치료나 구치소 치료. 행태를 많은 분들이 계엄령 선포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TV에 출연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없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야. 화상회의도 자기는 그냥 뭐 인사 정도만 했고 그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른다. 이런 식의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나쁜 거잖아요. 네. 그 모든 걸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듯한 이 모습. 네. 그리고 재판에서 지금 얘기한 것을 우리 박영식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상현 공수 1여단장이 나와서 또 한 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라는 또 한 번의 증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사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계속 재판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특검에 뭐 여러 혐의들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돈 안 내고 받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명태균 측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장 요지를 보면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도 나왔고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상고를 제공했다는 건 명태균이 그냥 알아서 한 거다. 내가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네. 김영선 전 의원 왜 22년 재보궐 있을 때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뇌물이라는 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지 뇌물이 되는 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무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 남용이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매번 얘기죠. 똑같은 어떤 패턴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게 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서로 얘기를 얘기하라고?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무려 40초간 했네요. 네. 아, 이런 얘기들을 못하게 조희대, 지기현 이 사람들 다 바꿔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김건희 변호인단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상세하게 냈느냐. 그동안 검찰에서 뭐 출석을 하라 해도 제대로 안 하다가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이 표현이 거칩니다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 되면 사실상 그동안의 수사를 안 한 부분까지도 다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검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되고 있는 내란이라던가 명태균 의혹이라던가 최상면 관련 수사 잘 보십시오. 다 관통하는 인물이 김건희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변호인단이 이렇게 하더라도 김건희를 둘러싼 이제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감옥 치료를 해야 네. 이런 헛소리를 안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미 증거로서 확보되어 있고 보도로 모든 국민들이 다 확인한 명태균과 김건희 혹은 뭐 윤석열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카톡 내용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김건희 측이 반박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탄핵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예.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고 실제 물어본 사람이 있고 대답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 국민들이 사실 이 주장을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합리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특검에 들어가면 이런 변호인 측의 김건희 측의 이런 뻔뻔스러운 자세는 특검에 가면 이제 공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되려면 오늘 공표가 됐으니까 이제 특검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민주당 한 명, 조국혁신당 한 명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하면 그 준비 기간이 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네. 그러기에는 뭐 최소 20일 정도의 시간 뭐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도 진행이 되겠죠. 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검이 바로 눈앞에 닥쳤을 때 이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자유의 몸이고 밖에 나와 있으면 증거인멸하죠. 그러니까 뭐라도 없애고 싶을 것이고 당연하죠. 뭐라도 모의하고. 뭐 입을 맞추고 싶을 네.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공포됐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가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취재인데요. 이거 뭐 당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강혜경 씨, 그리고 박정훈 대령 여전히 괴롭히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근데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특검에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전히 검찰과 군에서 괴롭히기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빨리 종료시켜서 증인들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실 윤석열, 김건희 예전부터 구속 수사를 계속 빨리 구속해라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잠시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그 항명죄로 기소가 됐던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항명이라는 건 김계환 전 해병 사령관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네. 예,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항명의 이유였다면 이번에 군검찰이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을 바꿨어요. 뭘로요? 김계환 해병 사령관이 아니라 당시 국방부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것 또한 항명이다. 어머나.
어머나지. 왜 이러는 어머나.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군검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음. 있으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을 괴롭히는군요, 계속.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맨 처음에 제기됐던 공소 내용을 변경해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네. 식으로 지금 바꿔치기를 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지금 유죄를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군검찰의 의지는 그렇게 보이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무리한 기소를 군 검찰이 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그냥 유죄를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라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법원의 무죄의 논리와 동일하게 저는 판결이 나올 것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박정훈 대령 측 반박을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 체계상 명령이라는 게 국방부 장관에서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사단장이 사령관을 건너뛰고 장관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명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네. 동일한 의미에서의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군 검찰은 끝까지 좀 뭐랄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좀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검찰 개혁에 군 검찰들도 포함이 됩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함시키기 나름이죠. 이런 아. 억지 기소를 한 검사들 그게 제일 나빠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 하자고 하는 건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박영식 평론가 얘기했지만 그 꼬린이라고 하잖아요. 기소를 하고 네. 그리고 유죄를 받기 위한 노력. 와. 그 내용과 뭐 이런 상관없이. 것들은 오히려 그냥 밖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군 명령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에 비약이 심한 것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안을 그림을 아마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차차 나올 거고요. 사법 개혁이라던가 기재부 개혁에 대한 안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다 담겨야 된다라고 보고 좀 새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십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야당에서는 이게 뭐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거라든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텐데 박정훈 대령과 강혜경 씨가 도대체 정치 보복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 정부에서 하라는 정부 조직은 사실은 갑질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거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 길들이기라는 등 이런 프레임 들고 나오는데 박정훈 대령과 강혜경 씨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키려고 나온 어떻게 보면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시간이 가기 전에 국민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요 재판과 관련돼서는 지금 고법이 이제 항소심을 다루게 되는 거니까 그 항소심 변경,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아마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그렇겠죠. 거예요. 네. 허가를 해줘야만 일단 그렇게 예.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다퉈 보겠다라고는 하는 거니까 다퉈 본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부당한 지시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지시의 정당성이 과연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시를 장관이 사령관이 박정훈에게 이렇게 이 코스로 제가 전달됐다라고 검찰 쪽에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박정훈 대령이 전달받은 것에 대한 어떤 증거, 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만 다퉈볼 수 있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요.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시는 부당한 지시였고 박정훈 대령은 어디까지나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돼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사령관이 받아서 사령관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출발점부터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정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났을 때 대부분의 언론이 뭐라고 썼냐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군인이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고초가 있었고 네. 그 고초를 무죄로 극복했다. 그래서 그 1심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이종섭 장관의 명령은 정당했는가? 그렇죠. 그게 또 네. 되는 거죠. 예, 이 이야기로 뭐 자연스럽게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박정훈 대령 사건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요. 제가 박정훈 대령님이 국회에 왔을 때 김근태상 수상식에 갔는데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도 왔지만
자녀가 군에서 의문사 당한 가족들의 모임이 같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 하나는 박정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대부분 군대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권 보호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 아들 딸을 맘 놓고 군대에 보내고 싶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예. 저는 이 얘기만 꼭 하고 싶습니다.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짧게 할게요. 아니에요. 나는 아, 그래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저는 예. 저는 우리 사회에 숙제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극우들을 다시 제자리에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잡식공룡이라는 채널에서 지역 비하로 예, 채널이 예. 날아가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거의 88만의 또 유튜버가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일본말로 이제 방송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일본말로 그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예. 거기에 이제 일본인들도 막 이제 같이 놀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그래서 그냥 다시 고립이 되는 그래서 이 상식적인 되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청소가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고 바뀐다고 그냥 다 마냥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집중력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우리 윤혜 씨가 해준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진짜 일꾼잡기 프로젝트에 그 댓글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오윤혜 씨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오, 잘 오. 맞는다. 저는 진짜 성평등, 남녀 네. 평등을 항상 네.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뭐 네. 하여튼 좋은 자리 가시더라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 예. 무슨 소리예요? 자 1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 평론가 또 오윤혜 씨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와 함께했는데 박영식 평론가는 2부 계속 네.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어딜 가시려고? 예.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